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편하게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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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기분이 좋습니다. 미증시는 쉬어갔지만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째 천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네, 일단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꺾였죠. 네, 3대 지수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표현보다는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사실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장 초반에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게 굉장히 또 이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뭐가 하나 있냐면 중국도 부진했고 일본은 2% 가까운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지금 이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이 긴급사태 선언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많지 않은 거래 대금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굉장히 또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여전히 연기금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을 못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을 1% 더 늘린다고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이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한 부분이 더 상승할 수 있었던 오늘 우리 시장에 이 제한을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장 초반 대비해서 지수가 이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안 움직인 종목들이 더 많았던,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종목들이 많았던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갈 것이냐가 가장 첫 번째 궁금증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 간다면 여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가 두 번째 고민일 것 같고 또 이제 세 번째 손절을 하게 된다면 그 대안의 종목이 또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미증시도 쉬어갔고요. 또 중국, 일본도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연기금의 매도세가 상승의 제한이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연기금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4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지만 연기금은 반면에 1,2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이슈 됐던 종목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구리 가격이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뭐 이구산업이나 대창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원자재, 뭐 구리라든지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요, 뭐 단순히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른다, 뭐 알루미늄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단일 품목이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경기 민감 섹터가 한 번에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결국엔 이런 비철금속들이 오르게 되면 가장 이 앞선 종목들은요. 포스코 같은 혹은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상승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부진했던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들도 많이 만든다는 것이고 만든 물건들이 잘 팔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인식하고 있었던 게 차화정, 자동차, 그죠? 화학, 정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금 이 섹터가 철강 쪽, 그죠? 자동차, 화학, 철강, 정유 이러한 쪽들이 최근에 다 같이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차도 한번 돌아왔었고 유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유주들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화학주들은 요새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효성 TLC라는 기업, 뭐 효성화학이라는 건 뭐 DLENC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관련주도 계속된 상승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건 좋다는 거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사실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계속해서 이제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마다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조정을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때다. 특히 이 비철금속이라든지 구리, 동 이러한 관련주들은요. 한번 큰 시세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려서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에서 불나방처럼 매매를 한다 그러면 같은 종목 그리고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요즘에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늘 상승한 비철금속주들에 대해서 단순히 구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정되게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큰 시세가 나왔으니까 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정말 전문가님 말씀처럼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건설주도 그렇고요. 또 의류주들도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의류주들도 그렇죠. 네, 실적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 영원무역 같은 경우 이런 거 크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결국엔 의류, 화장품 이거는 이제 중국 소비재라고도 좀 불리울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섹터가 화장품 소비주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중국 소비재. 자,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볼펜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국이라든지 미국처럼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게 훨씬 더 기업들 입장에선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중국 소비 시장에서 지금 무엇이 더 핫한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의류 시장이 우리도 지금 최근 한 달 전에 이러한 단어 제가 썼을 거예요. 보복 소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이 소비 심리가 한 번에 지금 폭발하는 것을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 1월 들어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복 소비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자연스럽게도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당연히 의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화장품이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자파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뭐 한세실업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뭐 FNF도 그렇고 의료 관련주의 상승세의 기반은 역시나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의료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종목이 계속 가지만은 않아요. 그죠? 자, 이 종목도 어떻게 하냐면 갔다가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은요.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셨다가 이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료 관련주의 상승세의 기반은 보복 소비로 인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바로 들어가지는 말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화장품과 의류 같은 중국 소비재에 관심 갖자라고 매번 강조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시장을 정말 명확하고 통쾌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앞으로 주목해봐야 좋을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순환매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의 테마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거죠. A, B, C, D, E로 이제 구별을 해보면 A가 강하면 B, C, D, E의 섹터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B가 강하면 A, C, D, E 이렇게 이제 남은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혹은 의료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자, 물론 강한 종목이 더 강한 지금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순환매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오늘 쉬었던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쉬었던 섹터는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반도체가 쉬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은 안 갔으니까 반도체가 쉰 거 아닐까요?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동차 산업 종목들의 지금 조정과 반도체 산업의 조정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조정은 어제까지 이제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도 혹은 실물 매도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판매 대수의 회복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받쳐서 올려온 주가에 이제는 추가적인 좋은 호재 뉴스거리가 있어야 되거나 혹은 강력한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러한 기다림의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자기의 차례가 올 때까지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조정 시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면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들 있죠. 그죠? 이 종목들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현대 위아 이러한 종목군들도 이제는 이 순환매의 성격을 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를 대비해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조정을 기회로 잡아보는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오늘 또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 종목들은 어떤 이유로 오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보험주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한번 손해보험사를 좀 보게 되면 뭐 하나 손해보험 같은 기업들도 뭐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같은 기업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의 지금 보험주들이 가장 많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보험료가 오르고 손해율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많은데 뒤에서 이제 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따라서 큰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과 올해 금리가 제법 많이 이제 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보험회사에서 투자했던 혹은 보험회사에 투자한 이 목돈을 저축하신 분들을 통한 이 수익성이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기에 저는 관련주들도 충분히 실적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은 매력적이다. 다만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매매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혹은 다른 테마는 뭐 그 섹터의 기세라는 것도 있고 그동안에 좀 플로우라는 게 있지만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조정을 받다가 그냥 확 올려버리고 뜬금없이 또 뉴스나 뭐 재료에 따라서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서 보험주들이 올라가는 것,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보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 저는 보험주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은행주들 있죠. 네. 뭐 기업은행 같은 은행주들, 전통적인 은행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건 알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나는 은행의 연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있죠. 보통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뭐 한 달에 5%, 10% 이상보다도 나는 연으로 따졌을 때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높으면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 은행주들, 보험주들 지금 위치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인 즉 지금 당장 큰 효과를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실적 회복세로 강세를 보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도 두나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두나무 하면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나 그죠? 이런 창투사를 좀 네. 말씀드려야 되겠죠. 에이티너 인베스트도 있고 뭐 DSC 인베스트먼트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창투사들이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또 두나무 상장 그리고 이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였는데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을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좋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매수로 보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일 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이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하나에 뭐 1억이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지금 이 관련주들은 가상화폐 때문만 오른 게 아니고 이 두나무 상장이라는 이슈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 노출에 따른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쿠팡 관련주들을 예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방. 그죠? 이 종목도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방이 조정이 한 번에 뭐 8,000원까지 7,000원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재료가 노출되고 힘이 빠지니까 어때요? 제때 매도를 못하니까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두나무 관련한 창투사도 저는 그럴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이슈로 그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욕심을 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자들보다는 보유자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나무 관련주들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쿠팡처럼 두나무의 상장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재료 노출로 또 하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때 수익을 챙기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많은 분들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는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비슷하게 또 모더나 관련주들도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오늘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엔투텍이나 소마젠, 녹십자 이런 경우요.
네, 네. 이런 이슈 왜 이렇게 하루 만에 관심이 꺼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줄어서 그렇죠. 뭐 일단 뭐 작년 대비해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거래 대금, 그러니까 사고 파는 양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이제 줄었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1월 달에 지수들이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밀렸습니다. 뭐 최근에야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이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지만, 예전만큼의 이 시장 전체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이 아닌 일부 종목별에 집중된, 종목별 이제 심화되는 모습의 이제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종목에 이 묶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큰손 투자자라고 불리는 주체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거래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외국인도 예전만큼의 이제 강한 거래량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들도 금융 투자만 열심히 사고 팔고 할 뿐, 결국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처럼 자금력이 지금 굉장히 막대한, 만약에 사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큰 금액을 살 수 있는 주체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테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성장 모멘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 모멘텀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IT가 아니라면 하루 강하고 하루 쉬고 하루 강하고 하루 쉬고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이제 그들 주체들도 당연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만 있는 기업들보다 실적까지 받쳐주고 성장성까지 있는 기업들이 더 매매를 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한번 가기 시작하는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혹은 전기차, 수소차 이쪽이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테마적으로 기대감으로 오르는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제약 바이오는 이 강함의 이 지속성이, 연속성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낮아진 거래 대금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낮아진 거래 대금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요즘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셀트리온이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저도 이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네. 이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업의 가치를 뭐 PER이라든지 PBR 같은 기업의 가치를 좀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차트 기준으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성장적인 측면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오늘 지금 차트의 흐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차트의 흐름입니다.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당분간은 또 위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셀트리온 제약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돌파해야 할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상승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만약 오늘 조정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셀트리온 뭐 계속해서 이제 강한 가격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말씀해주신 대응 방법처럼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 그리고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범 업무를 위해서 새로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 한국과 컴퓨터를 좀 들 수, 한국 컴퓨터를 들 수 있겠죠. 한국 네. 컴퓨터를 들 수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 화폐가 강세였기에 이제 관련주로서의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는 뭐 여전히 디지털 화폐로의 변화 혹은 디지털 화폐도 이제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한국 컴퓨터를 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위치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5,000원 이하에서 한국 컴퓨터는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다른 종목, 다른 테마 더 좋은 것들 많거든요, 오늘 시장.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보다는 다른 종목, 다른 테마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전문가님이 지금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테마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 봐야 된다. 예, 무조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감에 있어서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의 필요성을 작년 10월달, 11월달 우리가 한번 느꼈습니다. 그죠? 지수가 강하게 올라올 때 가장 큰 공을 잃었던 것은 결국엔 뭐니 해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코스피가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종목이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정말로 코스닥 따라서 코스피도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에 고민 많으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위치, 지금 가격에서는 두 종목 다 매력적이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지금 위치에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쾌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에게 더 많은 궁금한 게 많다, 더 얻고 싶은 정보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바로 참여하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고요. 매수가는 7,63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덱스터는 지금 위치에서는 더 가져가야 되겠죠. 일단 더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덱스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시각 특수 효과를 좀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이 개봉이 됐을 때 3D라든지 4D에 좀 적합한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또 각광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신과 함께라는 작품과 함께 이 덱스터가 이 주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역할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영화 산업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덱스터 단일 이 본업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절대 손절을 생각하실 종목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더 샀으면 더 샀지 지금 위치에서 손절은 하시는 것보다는 가져가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덱스터는 지금 위치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0,000원 그 이상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제외하고 포트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다면은 저는 더 사는 것은 반대하지만 포트에 이 덱스터는 있고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가 없다? 저는 비중 5% 정도 더 사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계좌에서 비중 한 20% 정도는 맞춰가지고 9,500원, 9,000원에서 9,500원을 1차, 그리고 10,000원에서 15,000원을 2차, 이렇게 이제 한번 이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덱스터에 대해서 더 기다려보자라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질문자님 현재 포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 종목 하나뿐이라면 비중 5% 추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고요. 4,57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네요. 오성첨단 소재 마류하나 관련주죠.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부합 마감하면서 4,08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마리아나는 제가 이 오성첨단 소재는요 이번에 설명드린 게 아니고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5,000원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때 질문하신 분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때 이야기를 하느냐 4,500원에 올라오면 일단은 손실권이시더라도 제가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4,500원에 올라오게 되면 우선은 절반 정도는 손실권이시더라도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절반 보유 물량을 갖고 있는데 올라온다면 5,0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내려간다? 저는 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드리는데요. 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마리화나 관련주도 그렇고 우주항공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정서상 너무 앞선 테마주들을 저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테마라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상황에 시장에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핫한 섹터, 핫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뜬구름 잡는 테마를 공략하기에는 이 기회비용이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마리아나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4,000원 이탈 시에 매도하자라고 기준도 정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섹터보다는 좀 더 인기가 많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앞으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메가MD고요. 7,18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로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매수가 보니까 지금 질문자님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메가MD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은 정말로 코로나19에 이제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사실 5,500원에서 6,000원에 물려 계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물론 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지속이 된다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만 저는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 혹은 이 종목을 가지고 내년을 좀 기대해보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젠과 좀 비교를 해보면 시젠 정말 이거 하늘이 도운 기회입니다. 22만 원, 23만 원, 25만 원에 물려 계신 분들 정말 하늘이 도운 기회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제 메가임들도 마찬가지죠.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과 지금의 코로나19의 위치와 현상 자체는 좀 달라요. 작년에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제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제가 뭐 4개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스투니포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치료제 백신 아니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이걸 가지고 더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7,180원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고점에 사신 겁니다. 하면 안 되는 매매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산 게 아니라면요, 이분은요 2017년도에 샀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셨더라도 이게 설령 이 고점을 넘어서 10,000원대를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다시 8,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손절이 맞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가MD에 대해서는 너무 고점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자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매수가는 132,600원, 비중 25%라고 남겨주셨네요. 매수가 보니까 어제 종가 보니까 어제는 수익이 졌는데 오늘은 또 3%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권에 계시네요.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서서도 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내일 회복하지 못한다면 12만 원까지의 조정은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12만 원까지도 저는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뭐 내일 한 번에 뭐 12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시간을 두고 점차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내일 그래도 오늘 조정의 절반 정도라도 되돌려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뭐 14만 원, 15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신에 12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치에서 비중을 확대해서 평단을 낮춰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12만 원까지 밀리면 그때 다시 한번 노란톡을 통해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십사,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네, 가격 전략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서요.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세운 메디칼이고요. 6,165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세운 메디칼 오늘 종가 확인해 보면요. 3%대 조정을 받으면서 5,79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이 주사기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치에서 사실 뭐 더 사는 것도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덜어내기에는 시즌이라든지 수젠텍, 메가MD 이러한 종목들이 보여줬던 시세가 굉장히 강하기에 저는 세운 메디칼도 지금 위치보다는 5,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더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올라온다면요 7,000원으로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7,000원. 7,000원 그 이상 올라오면 사실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7,000원 올라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운 메디칼에 대해서 7,000원 올라오면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위지트고요. 2,11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위지트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위지트 오늘 1.59% 조정을 받으면서 1,86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위지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나타나고는 있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긴 했었습니다. 네, 위태위태하긴 해서 추세가 좀 이탈이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추세는 이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가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내일까지는 좀 기다려 볼만해요. 내일까지 기다려 볼만하지만 오늘의 저가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00원인데 1,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1,500원까지도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1,8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위지트 같은 종목들은 가장 문제가 시총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시총이 3천억 미만인 종목들은 이 매매하기가 까다롭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움직임이 큽니다. 움직임이 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대응이 가능할 때나 좋은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아마 따로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시총 작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게 됐을 때 대응을 못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아마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팔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종목인데, 지금 보면 고점에서 계속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와 버리는, 그러한 좀 차트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매매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기업이기에 저는 1,8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항상 매수가 이상 한 2,500원 가격 이때 매도를 미리미리 좀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업을 하시다가 올라왔는데 매도 기회를 놓치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매수가 기준으로 3%, 5%, 10%에 분할해서 매도를 미리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지트에 대해서는 1,800원 이탈 시에 매도하자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필요한데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다 못 도와드리더라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도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종목은요, 코스맥스고요. 13만 5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자님 차트 보니까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잘 하신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장품주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코스맥스뿐만 아니고 아모레퍼시픽을,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뭐 애경산업 등등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이 지속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이제 코스맥스는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화장품 관련해서 코스맥스 굉장히 좋은데요. 나도 그럼 화장품주 하나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오늘 보니까 이 애경산업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위치적으로 좀 잘 잡아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화장품 같은 기업들, 한국 화장품 제조 이 기업들도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해서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새로 관심 가지실 분들은 애경산업도 괜찮고 한국 화장품도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도와드린 종목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에 편하게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SK바이오팜입니다. 네. SK바이오팜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고,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요, 바로 수급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을 땐 바로 수급의 공백. 그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특히 기관 주체들 중에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연기금이 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K
바이오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수급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가격 자체가 SK바이오팜이 기록한 거의 처음에 상장한 그 바닥 가격, 즉 이 가격보다는 내려가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주체들의 움직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SK바이오팜을 히든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와봤고요. 뭐 SK바이오팜 단순히 수급과 차트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본에 이미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고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그동안의 주가의 부진을 이제 한번 또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SK바이오팜을 11만 9천 원, 오늘의 종가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흘러갔을 때 저는 상승 시 18만 원, 1차, 22만 원, 2차 이렇게 한번 크게 보자.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 50% 그리고 거의 90%에 가까운 상승한 가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들이 그래도 폭발적으로 좀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SK바이오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또 연일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점이 포인트라고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1만 9천 원, 1차 목표가는 18만 원, 또 2차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이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끝으로 전문가님, 우리 내일장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내일장은 결국엔 오늘 이 미국 시장이 더 상승하냐 상승하지 못하냐 이게 가장 큰 갈림길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유럽 시장의 조정의 폭이 좀 강합니다. 영국이 1% 가까운 하락, 프랑스도 1.5%에 가까운 하락, 독일도 지금 1%에 가까운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미국 3대 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좀 강한 폭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내려가는 이유가 다시 한번 또 코로나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유럽이 부진했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내일 코스피 기준으로 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미증시 상황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증시가 좋은 흐름 보이면서 내일 우리 시장도 오늘처럼 상승 랠리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